자, 이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파랗다. 하늘인가? 푸르러 가을이 왔습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또 종목을 한번 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네. 주식이 폭락했는데 주식이 폭락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게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는 여기 한번 빠지고 나서 많이 안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이미 여기서 다 빠진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뭐 추세가 좋진 않죠. 근데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CFD 계좌를 써갖고 이거 안전하다고 그래갖고 8만 원에 이거 걸어놓은 사람이 이거 나온 겁니다. 뭐 이 예전에 뭐 9만 전자일 때도 많이 때려놨을 거라고 여기 보이시잖아요. 주봉에서 보면. 그런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전에 SK 많이 빠지고 했을 때 제가 CFD 계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아직까진 하이닉스는 보시면 바닥을 좀 잡았죠. 얘는 이미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이 차트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기업이 어디 있죠? TSMC. 걔는 이제 비메모리죠. 비메모리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을 보면 흐름이 비슷하죠. 바닥 잡은 것까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같이 추적을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금요일 날도 사실 올랐지만 뉴욕장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엔비디아 얘네들 보면 얘네 보면은 차트가 어떠신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당연히 뭐 자율주행 차 되고 전기차 되고 뭐 차량용 반도체 많이 들어가고 뭐 하면 많이 쓰겠죠. 하지만 얘네처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안타까워. 엔비디아는 지금 사도 되는 차트예요. 위로 쏠 차트예요 지금. 그리고 뭐 TSMC 말 나온 김에 보면 TSMC 얘는 대만이 조금 빠진 관계로 빠졌지만 그래도 얘는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살짝 조정인 거에 삼성전자가 맡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자체로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장에 오히려 올랐던 게 있고 급락했었던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면 지금 와서 뭐 2차전지 뭐 양극재 소재를 잡겠다 그건 저는 반대고요. 뭐 장비나 이건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걸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담 없는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저는 안 사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얘를 손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올라와서 반등 시 종목 교체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주가를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뭐 이런 애들 한솔케미칼 잘 받쳐주잖아요. 물론 2차전지 소재하고도 엮여 있고 오히려 솔브레인 같은 게 사실 이거 완전 기회라고 보는데요. 저는 솔브레인. 예, 차라리 이런 애들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지금에서 이렇게 뭐 많이 하락했을 때 실적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종목이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나. 그랬으면 과감하게 자르고 바꿔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회사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2분기에 뭐 단기적인 쇼크가 나왔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어닝 쇼크라고 쳤을 때 위에 종목들이 어닝 쇼크인 경우를 분석하는 거와 밑에 종목을 분석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등 하던 애들이 10등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공부해서 5등 갈 수 있는데 그렇죠. 30등 하는 애 40등은 그거는 그날 운이에요. 그거는 예, 밑에서 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밑에 종목보다
실적 위에 있는 애들, 영업이익률 높은 상위권 애들을 좀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외의 거는 나중에 얘네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확산이 될 거예요. 근데 올릴 때 개인이 올리지 않잖아요. 개인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뭐 SK랑 뭐 합병 얘기 있어서 뭐 잠깐 올렸던 거고,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애들도 사실 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실적이 일단은 좋은 거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그거 너무 많이 보여줘서 또 보여주면 시간 너무 길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미세공정 쪽으로 넘어가죠. 다 미세화 되잖아요. 미세공정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거랑 관련된 뭐 SNS 텍도 빠졌지만 이 가격대의 지지선은 견고할 겁니다.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선. 예. 그러면 월요일 날 반대면에 나와서 빠졌다라고 하면 이 밑에 가격을 뺀다고 치면 이거를 회복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은 뭐 FSD 같은 경우도 흐름이 비슷하죠. 이 가격을 깨진 않을 거라고 봐요. 솔브레인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얘네가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안 했나 아직? 신용 비중이 높지도 않을 텐데. 안 높은데. 네, 안 높은데요. 근데 이런 애들도 사실 이게 레버리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꼭 9% 10%일 때 레버리지랑 네. 이런 회사 레버리지랑 다른 게 이런 회사 레버리지는 자산가 애들이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검증된 거 위주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 이번에 최근에 때려 맞았다고 봐요. 그런 그런 거 많이 때려 맞았죠. 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 뭐 10% 넘는 거. 얘는 보세요. 10.5인가 그랬는데 지금 오 많이 쭉. 9.4로 빠졌죠. 근데 더 빠져야죠. 이거 보시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 비중 높은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 얘네도 지금 뭐 끝도 없이 빠지고 있죠. 근데 더 빠져야 돼요. 얘 신용 비중 한번 볼까? 아직도 10%잖아요. 야 저렇게 빠졌는데도 아직도 10%. 얘는 아마 월요일 날 반대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와. 뭐 지열이나 뭐 이런 수력 이쪽 뭐 건물 에너지 뭐 건물용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당연히 지금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얘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고점 대비 뭐 한 7, 80% 빠졌는데요. 근데 더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신용 비중 많은 거를 신용이 너무 많아.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신용으로 넘어갔는데 그 외에 뭐 DBI텍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지잖아요. 얘는 메모리 반도체랑 상관이 없어요. 네. 빠지긴 했지만 몇 프로나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잖아요. 한 10%도 안 빠졌죠. 다른 거 뭐 20, 30% 빠졌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가 뭐 처음에 보여드린 건 반도체의 비중을 막 크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는 그냥 한 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수평 이동을 하라는 얘기죠. 메모리 반도체 쪽, 아니 하이닉스와 너무 친밀한 회사가 아닌, 예, 그 외에 뭐 비메모리나 항상 후공정 쪽이나 위에 뭐 후공정 테스트 이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페스 같은 회사도 빠지면 기회입니다. 네페스 같은 회사,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 설비 투자 끝나고 뉴로모픽 칩, 인공지능 칩, 맞다. AI 칩. 예. 얘는 만약에 뭐 더 빠진다, 얘는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럼 옷장사의 보물지도에서 한번 끌고 가볼 종목으로 얘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거 깨버렸잖아요. 근데 뭐 포토레지스트 뭐 국산화하네 뭐하네라고 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고 뭐 그거 직접적인 수혜 주거든요. 그럼 얘네 관련 애들이 한번 볼까? 이게 저기 올림픽 대교 가다 보면 옆쪽에 생뚱맞은 나름 좋은 땅에 있는 회사인데 목동 들어가는 데인가?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사카린. 사카린이 옛날에 그 몸에 안 좋다 뭐하다라는 이슈 있으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네, 사기였잖아요. 사카린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 예전에 기범이가 이걸 이렇게 5만 주나 갖고 있나? 내 동생인데 생일 축하한다.
여기 나와 있네. 사카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 많이 해요. 근데 뭐 사카린 이제 와서 우리가 사카린 관련주를 사자고 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동진세미캠 보니까 생각나서 테스나 한번 보시죠. 테스나 좋잖아요. 잘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이거 갖고 계시는 분? 또 저기 네, 이유진님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반도체에서 끌고 가야 될 종목은 DB하이텍 뭐 이런 거예요. 테스나, 네페스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애들. 그 외에 뭐 유니테스트 우리 저기 태양광하고 했었던 그 뭐 페로브스카이트 얘네가 후공정의 대표 주자입니다. 오, 안 깨시네.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어느 정도 나왔죠. 어느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지. 물론 가장 세게 빠진 게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뭐 반등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반등 시에 옮겨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다 같이 폭락했다라고 할 때 바닥에서 옮겨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등 시에 옮겨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옮깁니다. 유니테스트가 맨날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후공정 선두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보면 태양광은 사실 우리나라가 약하고 태양광은 사실 중국의 그 융기실리콘이나 통에이 이런 회사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태양광은 좋든 싫든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풍력은 한국 괜찮고요. 뭐 해상 풍력은 괜찮고 뭐 수소는 한국하고 뭐 미국, 유럽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수소 때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이재용이 미국 간다고 보세요? 안 간다고 보세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가서 지금 공장 부지 선정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가야죠. 예, 그러면은 그 관련된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지금 물류비 비싼데 안 오죠. 거기에 있는 거. 그리고 걔네가 그냥 가 있는 건 아니죠. 다 뭔가 있으니까 가 있는 겁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그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막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혜주고요. 그 관련된 회사들 위주로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외에 뭐 DDR5 이런 건 전 잘 모르고요. DDR5가 뭐예요? 난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뭐 아 진짜 게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메모리 예. 게임 얘기하는 줄 알고. 설마 그거 5 나온다고 누가 해요? 집적도죠, 집적도. 이렇게 5로 넘어간 더 빨라지고 뭐 그거에 대한 뭐 KC텍이 이게 실적이 단기간에 안 좋게 나왔는데 얘도 사실 관심은 있는데 DDR5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컴퓨터 쪽으로. 얘예요. DDR5 수혜주가 이거 뭐 안 빠지잖아요. JT도 사실 그거거든요. 리포트 나와갖고 얘도 안 빠지잖아요. 리포트가 나왔어요. 얘네는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었더라? 뭐 우리를 빼고 뭐 DDR5를 논하지 말라였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잘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DDR5로 여기 봐요. 수혜 입을 것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서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빠르게 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앞으로 계속 더 뭐 많은 사양이나 이런 걸 요하니까 3D 검사 장비 이런 쪽에 뭐 고형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실적 안 좋은 거는 일단은 제외시키세요. 뭐 턴어라운드 하겠지 뭐 하겠지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네페스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뭐 네페스는 내 좋아하는 회사니까. 미래가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초보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고 뭐 떨어졌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옮겨보세요. 실적 좋게 나왔는데 빠진 걸로. 실적이 좋음에도 빠진 회사들 많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답 나왔죠. 비메모리, 후공정 그리고 그 소재 쪽으로 이게 솔브레인이 좀 땡기네. 솔브레인이 이거는 잠깐만. 솔브레인은 내가 사실 다 정리한 회사거든요. 솔브레인. 근데 갑자기 땡깁니다. 솔브레인.
예, 뭐 실적 쇼크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갑자기. 자, 이게 반도체 보면서 아까 우리 막 폴더볼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 예. 그럼 폴더볼 관련주가 내가 25페이지에 넣은 것 같은데 싹 지워버렸구나. 그런 거 뭐 몇 개 없으니까. KH바텍이라는 회사가 힌지 아시죠? 이게 접합 부분. 예,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오. 그러니까 흐름이 견조하죠.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옛날에 폴더블 폰에서 이거 할 때 딱딱 연결 부분 그거 했던 회사를 옛날에 엄청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리노공업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KH바텍하고 파트론이라는 회사를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써먹었습니다. 너무 안정적인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던 회사로. 근데 KH바텍은 다 죽었던 회사가 이제 폴더블 폰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일부 폴더블 폰에 대해서 가져가는 게 에스코넥. 이게 뭐 일자리 관련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건 뭔 일자리야? 이게 제가 메타버스 할 때도 얘기했죠. VR 기기. 근데 VR 기기인데 사실 껍데기인데. 그렇죠. 껍데기. 요것도 뭐 일부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얘는 뭐 원래 얘가 신용이 많은 주식인데 오 없네요. 예. 최근에 털린 것 같지 않고 사람이 관심이 없네. 얘 보면은 맨날 삼성전자 메타버스 연합군 하면 이제 뭐 옛날에 VR 기기 뭐 만들었었던 옛날에 뭐 수수하고도 또 이게 핵심 믿지 마세요. 그냥 있구나. 우리 마치 그거 있잖아요. 친구 만나면은 막 친한 친구야 하는 다 친한 친구인데 사실 둘이 만나면 할 말 없는 친구 많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내용은 다 좋은데 에스코넥도 뭐 굳이 뭐 그거 관련 파란 나라 여긴 빨간 나라입니다. 뭐 기왕이면 그럼 KH바텍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UTG 아마 막 그런 거 관련 줄 거예요. 원래 뉴파워 플라즈마인가? 얘네도 아마 그 도우인시스인가 뭐 어디 지분이 있어갖고 이게 뭐 이렇게 일반 글라스가 아니잖아요. 고릴라 글라스라고 좀 탄탄한 글라스. 뉴파워 플라즈마 실적도 좋은데 얘는 참 안 가요. 얘는 도우인시스 지분이 아직도 있을 텐데 실적도 좋게 나오는데 얘는 항상 좀 억울한 주식이에요. 뉴파워 플라즈마 실적 다 좋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PER과 PBR 이런 게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안 보거든요. 너무 옛날 방식이고 근데 지금 와서 PBR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PBR은 얘기하잖아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건물이나 땅이나 뭐가 많은 회사들 그런 회사는 당연히 자산 가치가 크니까 그걸 잡아갖고 뭐 PBR은 당연히 낮죠. 근데 요즘 기업들이 무슨 뭐 부지를 크게 사요 뭐야 안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PBR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빠지는 게 맞.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라고.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 지금 보면 폴더볼 주식들은 지금 하나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좀 약간 폴더볼 쪽도 좀 살짝 보면은 이게 바닥을 얘는 잘 다지고 있죠. 얘는 그래도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결이 있고 캠트로닉스도 실적 잘 나오는 회사예요. 얘네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와요. 보면은 매출액이 5천억이나 하는. 그러니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하고 뭐 굳이 뭐 폴더볼에 넣는데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고 항상 문지기 같은 역할하는 뭐 자율주행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전장이나 자율주행 가면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칩스 앤 미디어 뭐 이런 애들 간 다음에 나중에 찾다 보니 얘도 있네 하면서 가는 그 정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폴더볼이라고 했을 경우도 뭐 KH바텍이나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애들이 간 다음에 찾다 보니 얘도 있네 뭐 이런 거예요. 뭐 KH바텍이 좋은 것 같은데요. 세경 하이테크랑 흐름이. 그러니까 폴더볼이 앞으로 뭐 삼성전자에서 뭐 전략폰으로 이걸 쓰겠다라고 아까 내가 뉴스를 봤는데
왜냐면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폴더블 대세와 선언 네. 그리고 갤럭시 S21 노트 20보다 판매가 높다.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폴더블은 한번 제가 뭐 이렇게 핵심을 두는 종목은 아닌데 흐름이 너무 좋다. 뭐 IT 쪽이라면 반도체보다 얘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쁘게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톰 브라운 에디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잘 팔리거든요. 그거 뭐 사갖고 뭐 바로 뭐 몇 배, 되팔이. 되팔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뭐 또 리셀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엄청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신발 뭐 옛날에 내가 리셀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동대문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2번 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동대문에도 그 나이키도 일반 매장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태원이나 뭐 이런 데다가 줄 쓰는 매장이잖아요. 그 동대문에 있었어요. 뭐 한 2번 줄 대신 서준 적이 있는데 난 뉴발란스 신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 걔가 사야 되니까 한정판 섰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완전 무슨 캠프하지 않나요? 모터쇼가 아니라 누가 나와갖고 막 다 번호 적고 무슨 님 하고 택시에서 누가 딱 내리면은요 발부터 그냥 막 쫙 하면서 무슨 뭐 여기 보이고 누가 들려 막 저분은 무슨 판을 신고 왔는데 저걸 신고 다녀 막 또 누가 택시 오면 또 막 발부터 이렇게 딱 나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어떤 애는 막 랩에 감아놓고 막 그거를 그걸 왜 들고 왔을까 걔는? 그거를 팔려면 아니죠. 좀 롤렉스처럼 이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신발 앞으로 그냥 별의별 사람들 다 봤습니다. 어쨌든 뭐 그 시장도 저는 그렇죠. 내가 못하는 시장이니까 부럽긴 하네요. 나이키를 안 신어서. 근데 기획력 하나는 인정합니다.